아, 나 그 좀 어떻게 좀 그 다른 조건으로 안 되겠니?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 점원이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디스카운트 절대 안 돼. 아, 그래도 내가 그 대통령인데 어떻게 또 부인 옆에서 또 체면이 또 말이 아니잖아요. 아, 내가 사주겠노라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건데 이거를 좀 이렇게 점원이 그 대통령 체면도 살려주고 그러면 딱 이 그림이 좋겠구만.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이 대통령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굴이 부그락. 야,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. 이렇게 막 거의 협박 반. 선명하고 해상도 높은 소통 방식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터 CC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오늘은 보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웬 보석?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? 저도 잘 모르는데요. 하여튼 많이 들어봤습니다. 34대 대통령이고요.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주역 중 한 사람이죠.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역대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순위를 뽑는데 항상 10등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으로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에 관한 일화인데요. 물론 보석 얘기입니다. 이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 때 영부인이죠. 아내가 생일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내가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인한테 내가 보석 사줄게. 그래서 탁 아내를 데리고서 영부인을 모신 거죠. 모셔서 뉴욕에 제일 큰 보석상을 딱 갔습니다. 가가지고 골라, 마음에 골라. 뭐든 사줄게.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행복했겠어요. 그래서 뭐 들뜨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눈으로 다 봤겠죠. 다 골라가지고 한참을 고른 후에 본 후에 하나를 딱 집었습니다. 나 요게 좋은데? 그래? 알았어. 점원을 딱 불렀습니다. 야, 이거 얼마야? 했더니 그 점원이 이거는 얼마입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너무 비싼 거예요. 대통령 월급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싼 보석이야. 그래서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그 점원한테 야, 뭐 깎아줘 뭐 이런 얘기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나 그 좀 어떻게 좀 그 다른 조건으로 안 되겠니?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 점원이 한치도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디스카운트 절대 안 돼. 그래도 내가 그 대통령인데 어떻게 또 부인 옆에서 또 체면이 또 말이 아니잖아요. 내가 사주겠노라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건데 이거를 좀 이렇게 점원이 그 대통령 체면도 살려주고 그러면 딱 이 그림이 좋겠구만.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이 대통령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굴이 부그락. 야, 그래도 어떻게 좀 해봐. 이렇게 막 거의 협박 반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점원이 뭐라 그랬냐면요.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딱 똑바로 보더니 위를 가리켰어요. 여기 초상화 보이십니까? 했더니 어디 딱 보니까는 초상화가 링컨 대통령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왜? 링컨 대통령 아니죠? 그러니까는 이 점원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. 이분도 저희 가게 단골이었는데요. 한 푼도 안 깎고 다 사셨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? 거기서 또 깎아달라고 얘기해? 그거 못하잖아요. 알았어. 그러면서 어떻게 카드 할부는 되나?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값을 다 주고 값을 치렀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이 대통령한테 그 점원이 거기 그 직원이 이거는 보석이 가치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. 그리고 뭐 세공이 뭐 엄청나게 뭐 들어갔고 뭐 예술적 가치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다면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 눈도 깜짝 안 하죠. 다 아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좋은 조건으로 해줘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그런데 딱 한마디 이분 아세요? 아시죠? 이분도 여기서 한 푼도 안 깎았어요. 이러니까는 얘기가 그냥 한 방에 딱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바로 느낌의 이제 강도와 차이인 거죠. 유명인이 바로 이제 나한테 온 거죠. 그래서 내가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.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은요, 단 한 방이면 족합니다. 이 누구든지 사람들은요, 전문가의 의견에 굉장히 약합니다. 그런데 전문가보다는 유명인의 의견에는 더 약해집니다.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막 전문가를 막 들먹이면서 뭐 전문적인 설명을 뭐 곁들인다면은 뭐 그것도 뭐 괜찮은 설득이 되겠습니다만은
더욱더 간단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명인의 한마디입니다. 그 유명인의 한마디를 딱 명언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딱 곁들이면은 아주 뭐 효과가 기대 이상입니다. 제가 어릴 때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삼삼 모이셔가지고 뭐 얘기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막 언쟁이 붙습니다. 야, 그거는 이게 맞는 거야. 뭐 이건 이게 맞는 거야. 그래서 막 서로 고성이 오가고 막 이럴 때 딱 한마디 정리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. 어떤 말인지 아세요? 어제 9시 뉴스에 나왔어. 그러면 얘기가 딱 끝나요, 그냥. 9시 뉴스 자체가 그냥 유명인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신뢰도가 이제 어마어마하니까. 그러니까 유명 인사 얘기를 증거로 내밀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방법은요. 상대의 저항감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큰 위력이 있습니다. 누구든지 유명인이라는 그 카리스마 그 자체로 강한 카리스마를 느끼기 때문에 저항감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감까지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비법 중에 비법입니다. 제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본 적 있습니다. 방송 때 이순신 장군을 제가 불렀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, 유산균을 제가 한번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유산균한테 드시면 좋습니다. 뭐 어른이라면 반드시 항상 이게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. 유산균이 제가 파는 유산균은 10억 마리였어요. 유산균이. 그런데 홈쇼핑에서는 대부분의 그 고객들이 어떻게 그 인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100억 마리 유산균이 이미 일반화 됐던 거죠. 그러니까 100억 마리 유산균이 일반화되는데 저희 거는 10억 마리입니다 하면은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. 약해 보이고. 그리고 또 비싸 보이고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산균이 강하다. 강한 유산균으로 바꿨습니다. 유산균이 강하니까 100억 마리 할 거 10억 마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.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. 그때 제가 이순신 장군을 소환을 한 거죠. 이순신 장군이 딱 그 전쟁을 앞두고 임금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. 신께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. 딱 이 편지 한 장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? 12척으로 200척으로 그냥 다 격파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바로 전투력의 차이인 거죠. 바로 강한 전투력.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산균 10억 마리, 100억 마리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억 마리로 충분히 우리 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. 이제는 10억 마리가 양보다는 퀄리티가 우선입니다. 이렇게 했더니 매출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이순신 장군이 저를 도와준 겁니다. 사실 뭐 이순신 장군하고 유산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논리적으로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10억 마리라도 유산균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마치 이순신 장군이 강한 전투력으로 그 수많은 왜군을 물리쳤듯이 이제는 강한 유산균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외쳤더니 이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죠. 바로 이게 유명인의 효과입니다. TV나 신문 광고를 보면 유명인이 모델이 된 광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광고에서는 달고 다른 방식입니다만은 그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상 대화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. 유명인을 이용하는 방법은요, 상대의 관심도는 높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훌륭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고가의 상품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필요성 인정하지만 바로 이제 구매 결정은 못 내리거든요. 이럴 때 유명인의 한마디를 갖고 와서 마무리 펀치, 그 명언을 마무리 펀치로 활용하는 겁니다. 제가 이 보험 방송을 할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가입을 못합니다. 이 TV 홈쇼핑이라는 특성이 일단은 저렴해야 사람들이 보는데요. 보험료 자체가 너무 세.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고민할까? 그래서 맨날 뭐 성적도 안 좋았죠. 근데 이때 제가 유명인의 명언을 이용해서 아주 크게 득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. 정기보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? 정기보험은 이제 종신보험이랑은 달라가지고요.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생명을 보장하는 바로 그런 거죠. 뭐 70세까지, 80세까지,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이제 종신보험이고 70세까지 딱 정해진 기간 이런 것들이 정기보험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정기보험,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그 워딩 자체가 뻔합니다. 뭐 가족사랑 뭐 이런 거,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세요. 뭐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듣던 얘기라 일단 뭐 질린 거죠.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족사랑 말 꺼내 벌써 이제 고개 돌아갑니다. 아유 됐어 난 안 해.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까?
근데 이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거든요.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 5만 원을 또 어떻게 작게 보일까 고민하다가 유명인의 명언을 제가 빌어왔습니다.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돈의 가치를 알려면 지금 당장 그 돈을 빌려보라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전화 몇 통화로 2억 원 빌릴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? 아무도 못 구합니다.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해요? 그런데 그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그 큰 돈을요,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는 돈 5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 5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빌릴 수 있잖아요. 더 가치가 있는 건, 그 가치가 빛나는 건 내 가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필요할 때 그 큰 2억 원을 5만 원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유명인은 나의 편이다.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들의 권위를요 살짝 내 것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. 말하는 순간만큼은 유명인과 나는 동급이 되는 거죠. 유명인에 대한 그 신뢰, 이런 것들, 그 이미지들이 그대로 나한테 옵니다. 사람들이 그 뭐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은 뭐 드러나 봤지. 그런데 TV 봤더니 뭐 이상하게 생긴 애가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한단 말이죠. 그러면 그냥 딴 데 보더라도 쟤가 뭐 그런 것도 알아.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얘기거든요. 일은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.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.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. 매주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이 5분의 계획 세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그렇다면 최소 소통에 있어서는요,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그 비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. 고해상도의 선명한 커뮤니케이션 방법, CCTV와 함께하면 느낌은 있었는데 차마 발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소통 방식을 환하게 밝혀드립니다. 다음 회는 더 재밌습니다. 다음에 놓치시면 손해니까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